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시간도 지금 벌써 6시인데 깜깜해져갖고 한방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들 다 오셔서 이렇게 오늘 또 즐거운 또 영상 기체조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벌써 문화센터가 시작한 지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들 문화의 센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인회가 또 이렇게 참 멋있는 일을 하는구나 하고서 칭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거를 어떤 문화 강좌를 할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 사실 한인회에서 하는 이 일은 이런 강좌를 만듦으로 해서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각 예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시간 수업 갖고는 디테일하게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무료로 한번 강좌를 들어보시고 나서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그분과 연결을 시켜서 컨택해드려서 직접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나중에라도 이게 또 정말 좋은 거였다 생각하시면은 또 다시 또 그분을 오셔서 다시 또 한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리는 사실 우리 한인회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한테 건의도 해주고, 그 다음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해주면 좋고, 또 주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 정말 한번 모시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려해서 그분이랑 꼭 컨택해서 다음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한 번 또 운동 좀 한번 해야죠. 자, 우리 손 선생님, 우리 언제나 웃은 LA에 오세요. 지금 저 장갑 지금 비닐장갑 끼고 계시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표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만나면 내가 사실은요 무슨 얘기를 한번 지금 해드릴게요. 이게 6시 반에 시작이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막 수업이 따라서 너무 바빠요. 그래갖고 막 음식을 다 준비해갖고 이제 막 커트를 끌어갖고 막 파킹장을 들어갔어요. 우리 학원에서. 파킹보이가 있는데 내가 이제 걔가 근나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소리를 순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끌고 막 차 안에다 막 집어넣었어. 근데 막 파킹보이가 나한테 막 나한테 오더니 막 너 오늘 화났니? 너 뭐 나한테 뭐 컴플레인 할 거 있니? 그러는 거야.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아무것도 나 지금 그냥 바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가 굉장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근데 나는 마음에 전혀 난 빨리 가서 빨리 이거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 그 순간 그냥 입을 이렇게 올리면서 아니야 미안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표정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좀 얼굴 우리 선생님처럼 허연 이빨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우승하겠다고 지금 운전하고 오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머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왜 그 멕시칸 애가 와갖고 나보고 Are you angry?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역시 우리 선생님한테 한 수를 배워야 된다. 자, 손상한 웃음 전도사 선생님이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이 마이크가 나옵니까? 나오고 있어. 식사 아직 안 마치신 분, 아직 다 잡수고 계시는데, 저는 뭐 조금 전에 소개한 바와 같이 웃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 특별히 또 기에 대해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기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멘트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운동하고 노동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노동은 노동은 물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노동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운동은 스트레스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근데 운동은 좀 힘이 들어도 즐거우니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요.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동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표정입니다. 표정. 여러분들이 입꼬리를 올리지 않는 한은, 입꼬리가 밑으로 쳐져 있는 한은 우리 뇌에서는 운동을 노동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다 가슴을 펴시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자, 저를 따라 합니다. 하하,
네, 정말 잘하십니다. 우선 같이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옆에 아무나 쳐다보세요. 가까이 계시는 분.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자, 또 한 번 더 짝꿍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행복해요. 자, 오늘 기를 공부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승 강의를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통적 불통, 불통적 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기가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예, 통적 불통, 불통적 통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표정을 지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꼬리를 올리지 않은 한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크게 웃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가슴을 펴시고, 자, 30초를 웃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짝꿍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 가슴을 펴시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손뼉을 치면서, 웃음 박수, 시작! 네, 정말 잘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꼬리를 올리는 것을 항상 연습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만이 내가 노동을 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 뇌는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심각하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치고 오늘 기 선생님 가르칠 때 열심히 한다 치고 이 꼬리 딱 쳐져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다음 행사도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왕다운 이거 치울 거야. 한번 빼도 한번 하시죠. 치울 거. 안 해도 돼? 네.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120세 건강을 위한 기체조 호흡 명상이에요. 여러분들 다 신문이랑 그런 방송을 보고서 오늘 오셨죠? 자, 오늘 하시는 원장님께서는 바디앤브레인 리서치 센터의 왕다운 원장님이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딱 보시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 기가 딱 있어 보이시지 않으세요? 첫 인상이. 그죠? 우리 왕다운 원장님은 1993년 단학 수련을 시작하였고요. 1996년 한국에서 단학 지도자를 입문하셔서 현재 코리아타운 바디앤브레인 센터를 운영하고 한인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기영인의 활동으로 국학원 LA 지부를 성립해서 고구려 벽화 유네스코 등록운동, 동북 공정 알리기를 통해 우리 역사 다르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고 LA 한인회와 함께 우리 민족 건국 기념일 개천절 기념하고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34대 한인회 이사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다운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다운입니다. 제 이름은 왕다운인데요. 그 뜻이 왕다운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승님이 계신데 그 스승님한테 이제 이름을 받았고요. 원래 이제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왕백식이에요. 일백백자, 심을식자. 그 뜻은 이제 백만장자가 되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이제 해서 백식이었었는데 거기에는 소질이 별로 없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나 봐요. 왕다운. 이렇게. 왕다운이라는 뜻은 왕답다는 뜻도 있지만
정답다, 아름답다, 꽃답다 이런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120세 건강, 기체적 호흡 명상. 그래서 기와 건강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라는 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고 나한테 내가 기를 느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체험을 하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시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님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이제 오늘 워크샵은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같이 전달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120살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로 했다예요. 했다.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인명은 제천이라고 사람이 뭐 언제 하느님에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내가 살기로 했다 선언을 하고 그때까지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보류를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게끔 어떤 내 삶에 계획이 있어야지 된다. 그런 의미로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이런 책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근데 이 책의 바탕은 우리나라의 전통 선도 수련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선도, 화랑도, 조의선인 어떤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운동법이 있었는데 그런 운동법을 이제 현대 이제 당학으로 그리고 뇌 교육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어떤 그런 책들이고요. 그런 수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로를 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도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뇌 교육으로 보급이 됐고 어른들한테는 이제 바디 앤 브레인, 요가, 타이치 이렇게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문화의 센터에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이 처음이신 분, 네, 내려주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자주 오셨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이제 진 이사님 소개로 오늘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LA 한인회 주최로 해서 작년 3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서 교민사회의 어떤 건강,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고 이제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1세대, 1.5세, 그리고 2세, 3세들하고 같이 진짜 아름다운 코리아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문화 강좌의 어떤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인회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동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시고 그러면 건강하지 않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아프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어떤 것을 건강이라고 하는지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수명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가 됐든 본의가 아니든.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통계 자료를 보면 1900년대에는 미국인들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인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900년대에는 평균 연령이 49세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9세인 거예요. 79세이고 신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60세라면 6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에 의하면. 그리고 만약에 70세라면 50년을 더 살 수가 있고 80세라면 40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이라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세월하고 아니면 오늘이 어제와 같지 않았다면 내일도 똑같은 삶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살까지를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그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쩌면 장생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더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수를 할 것이냐, 장생을 할 것이냐. 장수하고 장생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혹시? 장수는 어쩌면 그냥 생명만 긴 거야, 생명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그냥 수명만 늘어난 걸 장수로 한다면 장생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사는 것을 장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생을 위해서 다음 3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지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혹시 내가 오래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지는 않는가, 이런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그 오래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피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60을 전후로 해서 아니면 60대 중반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은퇴하는 삶, 지금까지는 태어나고 60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정리하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명이 나도 모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60세 이후에서부터 사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은 우리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까지 20세기, 21세기를 주도했던 그런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부흥을 시켰듯이 앞으로 이분들이 장수라는 시절이 길어지면서 이분들이 앞으로 노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성공을 위한 삶이었었다면 후반기 6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지향적인 삶에서 완성의 삶, 그런 삶으로 한번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히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했을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에 동감하세요? 네. 이거는 실제로 이 강석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한국의 호서대학을 설립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95세 때 이런 그 글을 쓰고 글을 공부를 해서 실제로 이제 100세에도 강단에 쓰셨고요. 그 103세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그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거를 오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프린터가 안 돼서 일단 한번 체크해보겠고요. 자, 그 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 내 몸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왼손을 이렇게 들어서요. 오른손에 엇갈려서 깍지를 껴보세요. 그래서 돌려서 쭉 뻗어보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다 펴지기도 하고 나는 안 펴졌는데 옆에 사람이 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하시고 자, 반대로 해보세요. 자, 다시 이 동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시고 자, 왼손과 오른손이 일단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80도가 됐을 때를 10점, 한 150도 됐을 때 점수를 한번 자기 볼펜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체크리스트에. 그 프린터에 보면 그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뒤로 깍지를 끼고요. 자, 앞에 그림처럼 쭉 이렇게 숙여보는 거예요. 그냥 손이 먼저 천장을 향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손이 천장을 향하는지. 천장을 향하는 걸 지나서 앞에 사람까지 가리키는지. 네, 바로 하시고 이것이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신의 손을 이렇게 쭉 해서 손가락을 바닥에 한번 대보세요. 손가락을 바닥에. 허리 조심하시고요. 갑자기 숙이면. 네, 바로 하시고. 자, 손가락이 바닥에 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손바닥이 바닥에 닿으시는 분. 손바닥. 손바닥까지도 한번 대보세요. 손바닥. 손바닥은 좀 힘들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손가락만 닿아도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예. 자, 이제 제자리에 앉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익감이나 며느리감이 있으면 이 테스트를 반드시 한번 시켜보세요. 특히 지금 했던 3번 동작. 이 손바닥이 젊은 사람이 손가락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체가 부실합니다. 하체가 부실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아랫배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들어설 확률도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배의 힘과 우리가 배심이 있다 없다 했을 때 그 배의 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내가 어떤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지 않으면 내 몸이 얼마만큼 굳었는지 얼마만큼 부드러운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더 설명을 하고 몸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내가 이제 스스로 건강하다 아니면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특별하게 먹는 약도 없는 것 같고 아니면 비타민 몇 가지 먹는데 내가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한번 그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인데요. 2000년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나는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세 번째는 나는 사회적으로 건강한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WHO에서 이제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가 보통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한지, 사회적으로 건강한지,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뭔가? 이게 그냥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라면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SNS가 보편화되면서 이게 이제 되게 일반적인 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뭐 왕다운인가? 아니면 진체인가 이런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근본적인 물음이잖아. 나는 누구의 자손인지 어떤 나의 뿌리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한민족인지 아니면 이제 한민족을 떠나서 나는 어떤 지구에 사는 어떤 이제 지구인인지 아니면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크리스찬인지 어떤 이런 자기에 대한 정체성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자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자각이 있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각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되게 양심이 바르고 나쁜 짓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했다, 어떤 실수를 했다 했을 때는 이런 자각이 없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 빨리 사는 어떤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방향이 잘못됐으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그래서 이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얘기했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다는 거,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몸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몸이. 어떤 육체적인 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그래서 어떤 건강의 정의에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육체적인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이제 그 몸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집. 그 몸집이라는 말이 마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집. 우리 몸하고 마음. 마음이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몸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어수선하면 내가 정신이 사납고 집에 가도 어떤 피로가 안 풀리고 뭔가 편하지 않은 것 아니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내 정신이 자꾸 다른 데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육체가 건강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볼게요. 혹시 이제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병원에 나는 어딘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그 MRI를 찍어봐도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괜찮다 그래. 근데 나는 분명히 아파. 이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뭐 폐에 좋은 약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뭐 약이 독성이 많다 보니까 간이 나빠지고 또 간에 좋은 약을 먹다 보니까 위장이 나빠지고 이렇게 이제 약을 먹는 어떤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병과 노는 거예요. 병이 병을 낳고 이렇게 병이 재발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도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컴퓨터로 얘기를 하면 컴퓨터에 이런 하드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 어떤 육체적인 몸이 있어요. 육체적인 몸이 있고, 그리고 컴퓨터 여기를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컴퓨터가 작동을 되듯이 어떤 우리의 정신이 있어요. 내가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는지. 그러면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잘 깔려, 프로그램이 잘 깔려 있어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이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파워가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기.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와 건강을 했었을 때 기. 그래서 기라는 것은 다르게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신하고 우리 마음은 뭐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르게 표현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피지컬 바디가 있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고 에너지 바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바디하고 스피리추얼 바디를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에너지 바디이기 때문에 에너지 바디를 잘 관리하면 스피리추얼 바디도 잘 관리가 되고 피지컬 바디도 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가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소가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면 불행해 보이세요? 소가 웃고 있나요? 네, 소가 웃고 있죠. 왜 웃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본 건데요. 소가 행복하려면 머리가 시원해야 돼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머리가 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복잡한 상태에서는 열이 나요. 그리고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뭔가 막 닫고 있으면 나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리고 배가 따뜻해야 돼. 배. 이게 이제 그 여기서 헤드, 앱도먼, 그러니까 머리. 다시 머리는 시원하게, 가슴은 편안하게 열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머리하고 배를 소통을 시켜주는 데가 머리하고 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슴이 있죠. 그러니까 가슴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반응을 해요? 배가 반응을 해요? 가슴이 반응을 해요? 가슴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반응을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기분이 좋아지면 뭐 기분이 째진다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기가 막힌다. 이런 것들이 다 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좀 전에 봤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는 피지컬 바디가 있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고 에너지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머리는 시원하게, 배는 따뜻하게. 머리를 시원하고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가슴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 몸의 그 건강의 어떤 포인트는 온도예요. 온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근데 온도가 머리는 내려가야 되고 배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배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배의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운동을 몇 가지 해볼게요. 배의 운동을 높여주는 거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어디 이제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배를 두드리는 거 많이 보셨죠? 뭐 사우나에 가서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뭐 그린피스 파크에 가서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배를 두드려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어떤 그 병에 그 찌꺼기가 많이 쌓였을 때 병 바깥을 자꾸 두드려주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떨려져 나가듯이 몸을 이렇게 두드려주면 일단 배의 온도가 올라가서 배가 따뜻해지고 배 안에 있는 어떤 숙변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전치기라는 거, 단전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장. 배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장 운동.
그 다음에 인맥풀기, 발끝부딪히기 이렇게 있는데 먼저 단전치기라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전이라는 데는 배꼽 아래에 한 5cm 정도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경우에 아기가 쓰는 자리가 어디죠? 자궁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자궁은 어떤 해부학적으로 봤었을 때 거기에 그냥 빈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공간인데 거기에 아기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 쓰는 경우는 거기가 차가웠을 때 안 쓰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그 기가 모이는 자리, 그래서 거기를 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자궁은 아랫배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랫배를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배는 주먹을 쥐고 두드려도 괜찮고 손가락으로 두드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보통 이제 다리는 11자로 이렇게 하시고 배를 이렇게 두드리세요. 자, 등받이에서 등을 띄고요. 이렇게 해서 해봅니다. 자,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가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발은 11자로 11자. 발이 벌어지지 않게. 자, 구령을 같이 한번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50번까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니까 네, 가볍게 쓸어주시고 네, 자리에 다시 앉으시고. 질문 있는데 선생님 뵈니까 여기 배꼽 있는데 치시는데 배 아래는 어디? 배꼽 아래. 배꼽 바로 아래. 네, 배꼽 아래. 네. 아랫배, 우리가 그냥 편하게 똥배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를 두드리시면 돼요. 배꼽 아래.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뭐 정확하게 그 두드리지 않아도 되고 배꼽 아랫배를 두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랫배를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여기가 배꼽입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이렇게 두드리셔야 돼요. 주먹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두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배꼽 아래 5cm 정도 한 포인트를 딱 정해서 거기를 그냥 계속 망치질을 하듯이 두드린다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드리셔도 되고.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두드리면 이 가운데를 두드리니까 옆에를 두드리겠죠. 옆에를 이렇게 두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매일같이 한 100번 정도씩 한번 해보세요. 100번. 이때는 이제 그 배에 힘을 주고 하셔야 돼요. 배에 힘을 주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걸 두드리다 보면 배에 이렇게 피멍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피멍이 이렇게 드는 현상은 이 두드려서 멍이 드는 어떤 그런 원인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장 속에 있는 그 나쁜 그 숙변들의 에너지가 빠져나오면서 그런 증상이니까 그거는 이제 며칠 지나면 바로 없어집니다. 자,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장 운동이에요. 장 운동. 배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배꼽에다 대시고요. 배를 쭉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배가 등가죽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쭉 집어넣어 보시고 다시 내밀어 보시고 집어넣고 내밀고 집어넣고 내밀고. 이때 이제 숨 쉬는 것은 그냥 자유롭게 쉬면 돼요.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숨이 가쁘게 쉬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숨은 대어지는 입을 살짝 벌리고 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을 배꼽에다 대시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개셔도 돼요. 손을 이렇게. 손은 하다 보면 이제 배가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서 손으로 막 이렇게 눌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손 올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당기고 내리고 이렇게. 자, 이거를 다시 50번 해볼게요. 이렇게 당기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쉬운. 네, 편하게 쓸어주시고 저녁을 맛있게 드셔서 이 장 운동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 운동을 할 때라든지 특히 장 운동할 때는 그 빈 속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가 아무래도 꽉 차 있으면 움직이기가 불편하겠죠. 몸의 온도가 좀 올라간 것 같으세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그 몸의 유연성이 달라져요. 자, 아까 했었던 동작 있죠? 이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왼손을 이렇게 해서 엇갈려서 쭉 뻗어보세요. 아까보다 잘 되는지 아까하고 비슷한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보세요. 안 돼요. 바로 하시고 잘 되시죠? 네. 네. 자, 반대로 해보시고 다시 바로 하시고. 이거는 좀 표가 덜 날 수도 있어요. 손을 한번 내려보세요. 일어나셔서 손을 쭉 손가락이 바닥에 닿게. 자, 손바닥이 닿으시는 분은 손바닥도 닿게 해보세요. 손바닥 달리니까 무릎을 굽혀야 돼. 네, 바로 하시고. 아까보다 더 많이 내려가죠? 네,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몸의 그 어떤 유연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몸의 유연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몸의 면역력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를 이제 더 해볼게요. 자, 제자리에 다시 앉으시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기가 막히면 어디가 막힌다고요? 가슴이 막혀요. 가슴. 그래서 가슴이 막혀서 이렇게 복장이 서질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동작이 나쁜 동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피곤하면 하품을 하잖아요. 하품을 하는 거가 나쁜 동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품을 하는 동작은 뭐냐면 내가 졸리고 피곤하니까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해서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막혀서 내가 숨이 탁 막히니까 나도 모르게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막혔을 때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두드려주면 실제로 막히는 일이 당했을 때 훨씬 더 내가 적응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두드려보세요.
먼저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젖가슴과 젖가슴 사이 중간 코하고 배꼽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자리 거기를 꾹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여기 굉장히 아픕니다. 예, 사람에 따라서 막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좀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했구나. 근데 그걸 우리는 그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내가 스트레스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넘었을 때 그것이 내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눌러서 점검을 해서 아픈지를 체크해보고 이렇게 또 문질러서 풀어주면 가슴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이게 두드려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또 두드리는 것 말고 뭐 해요?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 네. 소리를 내주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근데 이제 막 싸우면서 싸우는 당사자한테 스트레스를 풀면 그 스트레스가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움이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혼자서 두드리면서 나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두드리고 소리도 내주는 거 소리를 그냥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 내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좀 더 크게. 쭉 쓸어내려보세요.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하면 시원해져요. 시원하다고 하면 진짜 시원해지는 거 그걸 믿으세요?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몸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돼요.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아픈 거예요. 사실은 내가 즐겁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 즐거워져요. 근데 그거를 내가 즐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내가 스스로 체크가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체크가 돼요. 저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맨날 신세한탄만 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 얘기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아는데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를 아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한번 내가 내 몸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두 손을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손을 자기의 손금 있죠. 왼손과 오른손의 크기를 재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손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이 정확해야 되니까 이 손금을 기준으로 해서 쭉 손을 쭉 뻗어서 왼손과 오른손을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은 사람도 있고 약간 다른 사람도 있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자기 손이니까 자기가 그냥 체크를 해보세요. 쭉 펴서. 예, 뭐 똑같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약간 차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은 그냥 왼손을 들고 다 같이 왼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기억을 해서 이제 해보세요. 내가 말로 커져라 하는 거예요. 커져라. 네, 왼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왼손을 들고 자, 왼손이 커지게 상상을 하면서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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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자기가 막 기운을 써야 돼. 크게 3번.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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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더.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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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번. 커져라! 네, 다시 재보세요. 네, 커졌죠? 자, 커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안 커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안 커지신 분은 아직까지도 좀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일단
몰라요. 나는 안 커졌어도 지금 커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 몸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커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은 내가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또 내가 안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자기 몸은 아프게 하는지 안 아프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지. 있잖아요. 그 나는 되게 그러니까 능력자예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로 딴 사람을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능력이 있으면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치유하시는 집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분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내가 활용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내가 내 손을 커지게 할 수 있듯이 내 몸을 아픈 몸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힐링 파워 그런 거를 믿으시면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그 장생을 하려면 자기가 자기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유법도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서 이렇게 치유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걸 한다면 훨씬 더 낫겠죠. 가장 그 기본적인 방법이 우리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 우리 몸의 어떤 생명의 온도는 온도예요. 온도. 생명의 키는 온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온도는 내려가고 배의 온도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이제 풀다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이렇게 이제 그 내가 막혔으니까 이걸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가슴 호흡이라고 했는데 가슴을 풀어주는 방법이 아까 두드리고 소리를 내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호흡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호흡.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하는 것이 한숨이잖아요. 한숨. 한숨을 쉬는 거야. 한숨. 한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이렇게 쉬잖아요. 그때 땅이 꺼지라고 쉬지 말고 마음으로 내 가슴에 있는 스트레스가 다 빠져나가라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래서 저 그림처럼 가슴으로 그 맑은 기운이 들어와서 가슴으로 이렇게 맑은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맑은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손가락 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자,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왼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오른손을 쭉 뻗어서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쭉 올라오는 느낌이 들게 가슴으로 쭉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이때 이제 자기가 상상을 해야 될 것이 숨을 들이마실 때 맑은 기운이 나를 힐링을 해줄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자 내쉴 때는 몸에 있는 스트레스가 빠져나간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고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들이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자 손가락 끝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이제 예민하신 분은 손가락 끝에 뭔가 찬바람이 느껴지기도 하고 짜릿짜릿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편안한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이번에는 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이제 반대쪽 손으로도 다시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손은 밑으로 내리세요. 허리 정도에.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자, 이번에는 양손을 이렇게 뻗어서 눈을 감고 다시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양쪽 손가락 끝으로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가슴으로 들이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자, 좋습니다. 예, 편안하게 세워주시고. 자, 좀 시원해지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라든지 체조를 할 때도 이런 느낌을 알고 체조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그냥 체조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손을 머리로 옆으로.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심장에서부터 먼 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손끝 발끝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끝 발끝. 자, 발도 같이 손끝 발끝을 가볍게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자, 이거 지금 하는 것이 도인 체조라고 그래요. 도인. 몸을 끌어당겨주고 잡아 늘려주고 해서 도인 체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체조예요. 기체조. 경락체조.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몸에 있는 스트레스가 빠져나간다고 계속 상상을 하시면서 옆으로, 자, 밑으로, 앞으로 쭉쭉 뻗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위에서 아래로 하나 뿌려내듯이. 의자 조심하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몸을 가볍게 이렇게 포골로 봅니다. 이제 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시고 옆으로 살짝 벌려보세요. 옆에 사람 걸리지 않게 간격을 약간 엇갈려서 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슴을 펴주는 거예요. 그 손과 손은 한 10cm 정도를 유지하시고 쭉 펴보세요. 하나, 10번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엄지손가락을 마주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새끼손가락을 마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손등을 마주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양손을 어깨에 올려보세요.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돌려서 팔꿈치가 닿게끔 해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가볍게 풀어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동작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쭉 뻗어보시고 이 지금의 느낌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바로 하시고
자, 반대로도 마찬가지. 다시 쭉 걸어가시고 손을 가볍게 풀어주고. 자, 이 동작을 사람은 이 어깨하고 이 고관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깨가 굳은 사람은 이 고관절도 많이 굳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를 잡거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둘, 고관절을 돌려주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발을 가볍게 풀어주시고. 자, 이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쭉 뻗어보십시오. 자,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이게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천천히 내리시고 천장을 보시고 턱끝을 쭉 올려주세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갑상선을 자극을 해주세요. 바로 하시고. 한 번 더 합니다. 쭉 뻗어서 이제는 위아래로 반동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손을 풀어주시고 다시 이제 반대로 다시 쭉 뻗어보세요. 이게 다 안 펴져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손가락을 푸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안 풀리더라도 풀지 말고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하세요. 다 펴지면 다 피셔도 좋고. 바로 하시고 다시 천천히 밑으로 내리고 턱끝을 올리고. 그래서 턱끝에서부터 양쪽 발가락으로 고무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쭉 늘려보시는 거예요. 바로 하시고 다시 하나, 가볍게 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손을 풀어주고 다리 풀어주고. 네,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자, 이제 숨을 한번 고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몸이 좀 더워지셨어요? 운동을 했었을 때 자신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지 않고 땀이 나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운동은 막 뛰어서 심장이 빨라지면서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땀은 머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땀이 나게 지금 같이 하는 체조는 그걸 이제 경락체조, 도인체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할 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체조를 할 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동작이 정확해야 돼, 일단은. 그래서 동작이 정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방금 이 동작을 했었을 때
그 안 펴지니까 손가락을 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동작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동작이 만약에 손가락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 펴지더라도 이 동작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펴져요. 근데 이제 이 동작을 피려는 욕심에 손가락을 이렇게 막 풀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도 안 펴져요. 그래서 동작이 정확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 그러니까 동작을 준비할 때는 숨을 들이마셔서 숨을 딱 들이마신 상태에서 동작을 할 때는 숨을 멈추고 쭉 하는 거예요. 멈추고 하고 동작을 풀 때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의식이 집중이 돼야 돼요. 의식. 이 체조를 하면서 집 생각을 하거나 아침에 먹은 밥 생각을 하거나 내일 할 일을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이 나의 어떤 마음이 나의 의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동작과 호흡과 의식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한다는 것은 아랫배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손을 아랫배에 한번 올려보세요. 아랫배에 올려서 배에 힘을 딱 줘보세요. 배에 힘을 주면 배가 나오나요?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들어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있으시고 나오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배에 이제 힘을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약간 나와요.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근육이 계속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 거기에 근육이 붙으면 약간 나왔다가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그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배. 자, 배에 힘을 다시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배를 눌러보세요. 배가 단단한가요? 네, 배가 단단한 상태.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셨을 때 쭉 들이마셔서 아랫배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총에다 물을 넣을 때 물 뒤를 쭉 잡아당겨서 물을 넣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아랫배를 약간 내밀어서 배에다 숨을 채우는 거예요. 숨을 채운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트레칭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요령으로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에 힘을 줘보세요. 숨 들이마시고 배에 힘 주고 딱 멈추고 최대한 멈춰보세요. 최대한. 자, 배에 힘을 빼면서 내쉬고 다시 한번 배를 내밀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아랫배를 약간 내민다는 느낌으로 내쉬고 이런 요령으로 체조를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깍지를 딱 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에 힘을 딱 주세요. 이때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배가 나오는 느낌이 들게. 자,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주고 숨을 딱 멈추세요. 멈춘 상태에서 쭉 올려보세요. 배에 힘을 계속 주세요. 계속 배에 힘을 주고 숨을 멈추고 있어 보세요. 팔꿈치도 더 뻗고 아까 운동을 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라고 그랬죠? 입꼬리를 올려보시고 바로 내쉬고 이렇게 숨만 잘 참고 컨트롤을 해도 몸에서 땀이 나요. 그 뭐냐면 에어 튜브에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딱 입구를 막아놓고 막 누르면 안에가 펴지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서 숨을 멈추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막혀있던 그 근육들이 풀리고 막혀있던 경락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 요령으로 다시 한번 자,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 힘을 주고 쭉 올리세요. 이때 숨을 멈추고 멈춘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내려가세요. 왼쪽으로 아랫배 힘을 주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돼요. 몸을 쭉 펴주는 느낌으로
바로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들이마시고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 자, 반대 방향. 바로 하시고 자, 한 번 더 힘을 들이마시고 아랫배 힘을 주고 쭉 뻗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비틀어 보세요. 그리고 천장을 보세요. 천장을 보면서 자기 손을 보세요. 자기 손. 바로 하시고 한 번 더 힘을 들이마시고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 자, 반대쪽으로 고개를 들고 바로 내쉬고 예, 자세를 살짝 낮춰보세요. 다리를 약간 넓게,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손을 정면으로 뻗고 자, 몸을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쭉 수건을 짜듯이 뒷사람이 보일 정도로 더 틀어보세요. 바로 하시고 다시 무릎을 구부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 자, 반대 방향으로 바로 하시고 예, 뒤로 깍지 껴서 자, 그대로 상체를 숙여보세요. 손이 천장을 향하도록 그리고 가볍게 반동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가시고 네, 손다리를 풀어주시고 네, 다시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 자, 숨을 편하게 고르세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했었을 때 숨을 들이마시는 숨이 중요할까요? 내쉬는 숨이 중요할까요? 내쉬는 게 더 중요해요. 내쉬는.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 때는 들이마시는 숨을 막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차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숨을 너무 들이마시면 그러다가 뒤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쉬어.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 들이마시는 숨보다는 내쉬는 숨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딱 태어났었을 때 숨을 딱 멈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엉덩이를 탁 때려서 울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숨을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그 우리 생명을 깨워주는 숨이야. 그래서 숨을 자꾸 내쉬어줬을 때 내쉬어주면 숨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모르고 들이마시는 데만 계속 집중을 하면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실 때도 숨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숨이 딱 들이마시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탁 때려서 숨을 깨주면 숨이 나가면서 어쩌면 아기들이 깨어나듯이 생명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숨보다는 내쉬는 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숨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해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하는 호흡이 목으로 하는 호흡이에요. 목. 숨이 막 목에서 막 갈갈갈갈 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목으로 그 되게 이제 좀 몸이 상태가 안 좋거나 힘이 들었을 때 목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호흡이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슴 호흡이 몸이 이제 이완이 되고 릴렉스 됐었을 때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단전 호흡 그보다 이제 복식 호흡에 더 익숙할 거예요. 복식 호흡. 복식 호흡은
배를 움직여서 하는 그런 호흡이라면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의 차이는 조금 이제 다른데 똑같이 배로 하는 호흡이지만 에너지를 느끼면서 하는 호흡이 복식호흡이에요. 단전호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부호흡. 사람은 우리가 이제 피부로 호흡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부로 호흡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몸에다가 페인트를 다 이렇게 칠해서 피부로 호흡을 못하게 하면 일반적인 사람도 그 생명이 되게 위태롭다고 해요. 피부로 코로 호흡을 해서 폐로 호흡을 하지만 일부는 폐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 그 몸의 감각이 더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 피부로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용천이라는 것은 발바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천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결혼하면 집들이 할 때 발바닥을 두드려주나 신랑? 이제 거기가 용천을 두드려요. 용천이라는 의미는 용기가 샘처럼 솟는 자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샘처럼 솟아나서 신부하고 잘 지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이제 그 수련을 몸이 잘 풀리고 이제 도인들은 발바닥으로 숨을 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단전호흡과 복식호흡의 차이를 기를 느끼면서 하는 것과 기를 느끼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그 차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오늘 이제 계속 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한지 기가 많은지 아니면 기가 막혀 있는지 기운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데 그 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기를 느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기를 못 느껴보신 분?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를 못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죠. 예. 그게 기를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라는 말은 기가 나눠진 상태. 그게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사람, 기가 나눠진 상태가 조화로운 사람, 기가 나눠진 상태가 나뿐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라는 것은 그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눈. 이제 사람을 보고 아니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기가 있어요. 기분 좋은 소리가 있고 기분 나쁜 소리가 있죠. 네. 그게 이제 소리로도 듣는 거예요. 소리. 기라는 것은 그래서 그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리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리로 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수맥이 흐르는 데서 자면 어떻다고 그래요? 몸이 안 좋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파장이에요. 파장. 수맥파. 또 전자파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전자파. 파장. 파장으로 또 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라는 것은 그래서 빛과 소리와 파장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파장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근데 이제 알고는 있어요. 전자파가 나쁘다는 거, 수맥파가 나쁘다는 거,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자파를 멀리하려고 하고 수맥파가 흐르지 않는 데서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기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를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을 어쩌면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기라는 것은 이렇게 그 색깔로도 나타나요. 색깔. 이건 이제 사람의 색을 찍은 건데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노란색과 그린 컬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붉은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있듯이 기운의 색깔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성이 있듯이 그 사람의 기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색에 맞게끔 나한테 부족한
길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색은 그 생각의 에너지가 내가 이제 길을 생각하는데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잠을 깊이 못 잔다든지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아랫배를 튼튼하게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이런 이제 이 중에서 이게 노란 칼라 우리가 노란 칼라라든지 그린 칼라는 되게 녹십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좋은 의미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란 칼라는 되게 이제 재미있고 또 그린 칼라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린 칼라라든지 이제 노란색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단점은 뭐냐면 너무 고지식하거나 다른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그런 중심을 잡면서 그런 것이 필요해요. 또 이제 이런 빨간색은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나타나요. 막 에너지가 넘쳐서 그러니까 기가 모자라서 나타나는 병이 있고 기가 넘쳐서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기운을 다 못 써서 병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운의 색깔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찍어서 기를 나타나기도 하고 그 동물들 사람들한테만 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식물들한테도 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운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기는 빛과 소리와 파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람한테는 기가 원래 우리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나는 기가 있어요. 그걸 원기라고 해요. 원기. 혹시 원기소 드셔보신 분 계세요? 예. 옛날에 원기소라고 이제 그런 약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기를 보충해주는 약. 그런 이름으로서 원기소인데 그런 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가 있고 정력이 좋다, 정력이 약하다 있었을 때 그런 정기. 그 정기의 어떤 의미는 이렇게 글자를 잘 표현해 보면 이 쌀미자가 있고 풀을 청자가 있어요. 그래서 풀을 청은 공기를 나타내고요. 쌀미는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라는 것은 정력이 좋으려면 그래서 잘 먹고 잘 숨을 쉬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쌀미자를 또 잘 살펴보면 쌀미자는 8팔자가 2개죠. 8팔자가 위에 있고 밑에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목. 십자가 있죠. 그래서 쌀은 밥은 88번을 씹어 먹으래요. 그렇게 오래 씹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쌀미자를 만들 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기라는 것은 먹는 음식과 숨을 쉬는 공기에 의해서 이게 정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기는 우리가 이제 집중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진기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좀 전에 이제 커져라 해서 그 손가락이 커지는 거를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손가락을 커지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 있듯이 내가 내 몸에 집중을 하면 기를 느낄 수도 있고 기를 안 느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기를 느끼려면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기를 느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돋보기로 어렸을 때 종이를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그림이 기를 느끼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그 태양의 빛이 이렇게 있지만 그 태양의 빛을 사용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우리가 늘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태양의 빛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워서 불을 사람도 있고 요새는 이제 태양열 발전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의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 공간에는 이 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를 집중을 해야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렇게 돋보기가 있어야 돼요. 돋보기. 내가 기를 느끼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거를 돋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종이가 바로 타지 않듯이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 기를 이렇게 밑에처럼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게 해야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기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기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가볍게 흔들어주고 손에 컵을 하나 이렇게 딱 쥐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손목을 편안하게 힘을 빼고 그냥 많이 안 들으셔도 이렇게 쭉 한번 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에 몽글몽글한 게 느껴지나요? 네,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잘 안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약간 내려서 해보세요. 내려서. 이렇게 하면 손에 뭔가 솜사탄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딱 멈추게 되면 짜릿짜릿한 느낌이 느껴져요. 자, 그것처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손을 겨드랑이에서 팔꿈치를 딱 띄시고요. 손바닥을 살짝 들어서 손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손바닥에는 기를 느끼는 자리가 있어요. 기를 쉽게 느낄 수 있는 자리. 그곳을 장심이라고 해요. 장심. 장풍 쏘는 사람 보셨어요? 장풍 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장풍이라는 말이 손바닥 장, 손바닥에서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바닥의 중심, 거기를 장심이라고 그래요. 손을 폈을 때 두 번째 손가락을 쭉 이렇게 연결시키고 세 번째 손가락을 쭉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럼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왼손도 눌러보시고 오른손도 눌러보시고 거기로 기운을 느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해서 다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손을 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리면서 내쉬고 손바닥으로 숨을 들이마신다고 상상을 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눈을 편안하게 감고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눈을 감고 집중을 해보세요. 손바닥에 계속 집중을 합니다. 손바닥 눈을 편안하게 감고 이제 손을 마주보게 해보세요. 손바닥을 마주보게. 그리고 다시 손을 벌렸다 벌렸다 해보세요. 손을 한 10cm 정도 벌렸다가 다시 좁혔다가 이렇게 하면 손바닥에 기가 모입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솜사탕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기운을 느껴보세요. 그 기운이 느껴지면 자신의 몸이 힐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편안하게 손바닥
편안하게 계속 움직여 보세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손, 편안하게 어깨 힘을 빼고 편안하게 움직이세요. 손. 손을 더 크게 움직여 보세요. 자유롭게. 손. 자, 이제 편안하게 멈추고.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손에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손에 어떤 기운을, 느낌을 느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하게 이런 기운을 느끼다 보면 이제 하품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괜히 눈물이 나게 돼요.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냐면, 기라는 것이 이렇게 내 몸에서 이제 그 외부의 기운이 태양의 에너지로 종이를 태우듯이 내 몸에 기가 모이면서 내 몸에 막혀있던 기가 풀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스트레스가 풀려나가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냥 또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를 느끼고 나면 그냥 뭔가 개운하게 한숨 잔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기를 느낄 수 있는 상태는 뇌파가 떨어져야지 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파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잠을 잤을 때,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는 이유는 자는 동안에 뇌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파가 떨어지지 못하게 수맥이 흐르는 데서 자든지 아니면 시끄러운 데서 자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자는 동안에도 뇌파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를 느끼게 되는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뇌파가 떨어지면서 그 몸의 어떤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느끼는 것과 내 몸의 건강은 그런 거예요. 기를 느끼는 순간에 자신의 몸에서 자연 치력이 일어나고 몸이 이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해봤고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 머리를 이렇게 툭툭 한번 두드려보세요. 이 머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네, 뇌가 있죠, 뇌. 네, 뇌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기준이 심장이었었는데 요즘은 뇌예요, 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소개했을 때 바디 앤 브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브레인을 운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두개골 속에 쌓여 있는데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게임? 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것이 뇌 운동에 되게 좋다고 합니다. 손가락 운동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리고 떨어지게 하시고 손가락을 한 마디를 겹쳐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닿지 않게 해서 10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째 손가락을 해보세요. 손가락 4개는 다 닿고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가운데 손가락.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네 번째 손가락. 얘가 제일 난 코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새끼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을 가볍게 풀어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은 잘 안 움직여지죠? 제가 강의를 나올 때마다 이 동작을 가끔 시키는데 그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내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자꾸 집중을 해서 자기 몸 컨트롤을 잘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더 잘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 운동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뇌파 진동이라고 해서 파장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까 빛과 소리와 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장. 파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심한 감기가 들었을 때라든지 머리가 아팠을 때 이렇게 하면 머리속이 막 흔들흔들한 느낌,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는 두개골 속에 쌓여 있지만 그 속에 뇌수가 있어서 사실은 뇌수 속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해주면 세탁기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세탁기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구정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막 얘기하다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듣기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나도 모르게 듣기 싫은 소리가 들어갔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물이 빠져나갈 때 가운데 중심점이 생기죠. 그 중심점에 집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흔들 때 바깥에 집중을 하면 어지러워요. 이렇게 했었을 때 눈을 감고 그 회전하는 중심, 그 중심을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뇌를 운동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주면 사람은 이제 그 머리로 기운이 많이 몰려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 머리를 흔들 때 배를 같이 두드려줘야 돼. 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배를 두드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시고 잘 되세요? 잘 되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은 머리를 흔들다 보면 손이 안 되고 손을 두드리다 보면 머리가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이것을 생각으로 하려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하게 돼요. 저절로. 생각 없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다시 편안하게 감고 배를 두드리고 자, 이 음악에 맞춰서 빠르게 해보시면 돼요. 어깨에도 힘을 빼고 이때 아랫배에는 힘을 주고 하셔야 돼요. 그냥 북을 친다고 생각하세요. 북을 난타 한다고 생각해요. 난타. 배에 힘 주고 어깨에 힘 빼고 입은 살짝 벌리고 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숨이 저절로 나가게. 편안하게 자기 몸에 맞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1분간만 하겠습니다.
네, 그만하시고. 자, 숨을 편하게 걸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편안하게 쓸어주세요. 시원하다. 소리를 내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커져라 뜻이 시원하다. 아주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머리가 좀 개운해지셨어요? 네, 이렇게 이걸 뇌파 진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 파장을 일으켜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근심 걱정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든지 근심 걱정이 있었을 때 이렇게 잠깐씩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간이 많으셔서 제가 운영을 하는 센터에 오셔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하고 되게 바쁘다면 1분간씩만 운동하시면 1분. 그래서 1분간 운동을 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1시간에 1분씩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해주는 뇌파 진동도 1시간에 1분을 해주는 거예요. 1분. 막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1시간에 1분. 그래서 자기가 알람을 딱 맞춰놓고 1시간에 1분씩을 하는 거예요. 1분씩.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런 이제 센터에서 이 1분 1minute change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이런 앱을 개발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다운을 받는 이 앱에 가서 1minute change 이거를 그대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사진을 찍어보세요. 이거를 다운을 받으면 1시간에 1분씩 내가 이제 10번을 하든지 아니면 12번을 하든지 원하는 만큼 세팅을 해서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분 운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걸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뇌파 진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랫배 두드리는 단전치기를 한다든지 배를 움직이는 장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볍게 제자리에서 1분을 뛴다든지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하는지 그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운동을 이제 통천이라고 해요. 통천. 제가 이제 먼저 잠깐 필요하신 분 다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맞는 1분 운동법 이걸 이제 통천이라고 그러는데 통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하늘과 통한다는 뜻이 하늘. 그 하늘이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 자신과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통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한테 맞는 그런 운동법을 해보세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그 제자리 뛰기, 푸시업 뭐 이런 운동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놨는데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을 읽고 마칠게요. 이 120세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일 확률은 아주 적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일 확률은 100%다. 맞죠? 당신이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긴 안목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한다면 당신이 몇 살까지도 선택을 하든 분명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비디오 한 3분짜리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독수리입니다. 나는 70년 일생을 하늘의 제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40년을 살았을 때
아주 신중하고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40년을 살아온 나의 발톱은 안으로 굽어져 더 이상 사냥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휘어진 부리는 가슴에 닿을 정도로 길어집니다. 짙고 두껍게 자란 날개는 너무도 무겁고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나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대로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고통과 두려움을 딛고 새롭게 비상할 것입니다. 비상을 선택한 나는 산 정상에 은밀한 둥지를 짓고 반년간의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오래된 부리로 단단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는 아픔을 견뎌냅니다. 부리가 새로 돋으면 그 부리로 오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피투성이 발톱이 앞으로 새 발톱이 나면 이번엔 무거운 날개의 깃털을 모두 뽑아냅니다. 반년간의 시간 동안 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 나는 새 부리와 발톱, 깃털을 지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며 힘차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은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고 용기를 내어 선택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늘의 제왕이 됩니다. 나는 인생의 제왕이 됩니다. 나의 두 눈은 태양처럼 빛나고 힘찬 날개는 세상을 가릅니다. 나의 마음은 견고한 성처럼 빛납니다. 나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독수리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좌 너무 좋았죠? 네, 오늘 단순한 기체조 강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이거 120세까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그동안 문화의 센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모셨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호흡법, 그죠? 우리 태권도 하셨던 정정호 회장님이나 뭐 발성법을 하셨던 분, 뭐 그때 뭐 했죠? 뭐 아나운서부터 오시고 다 오페라 하셨던 분들, 이분 미술 하셨던 분들도 보시면은요. 우리 정신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통한다는 거. 제가 발레 강좌 했을 때도 똑같고요. 호흡법을 하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중심을 잡으라는 거. 그게 공통적인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늘 강좌는 너무 저한테 새로운 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동작을 다 하거든요. 오늘 저 처음 새로운 거 배웠어요. 여러분 아까 이거 뭐였죠? 이거? 안 돼요, 안 돼. 나 내 인생에서 지금 이거 처음 돌려봤어요. 이거 그전에 이거 해보신 분 계세요? 난 오늘 처음이었어요. 너무 새로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좌는 너무 감사했고요. 12월 둘째 화요일 날이죠. 저희가 이제 뭐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연말도 됐고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건강도 중요하고 다 좋아하지만 또 릴렉스도 하면서 뭔가를
즐기셔야 돼요. 뭘 것 같아요? 자, 제목이 뭐냐면요. 여행가 인생. 여행가 인생에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 그거에 대한 강좌를 하겠습니다. 박평식 회장님 있죠? 아주관광의 박평식 회장님이 오셔서 여행에 대한 강좌를 해드릴 건데요. 그분의 또 트레이드마크 있죠? 뭐였죠?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여행. 내가 번 돈 내가 쓴다. 그래서 우리가 박평식 회장님을 모시고 여행 강좌, 그 다음에 오늘은 내 인생의 즐거운 여행가 인생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여행 강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달 둘째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여기 20% 디스카운트 이거 해주는 쿠폰 주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 이거 가져가시고 저 뒤에 보면 브로셔 다 있으니까 전화번호 주소 다 하셔서 언제든지 우리 원장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